구질구질한 전처가 어디로 와? 어짝? 로비 전체의 따기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맞은 뺨이 화끈거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 담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 여자가 사실은 국내 최대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대의 따기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말이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윤은 검은색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펜트하우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이혼 서류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로비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급 모피 코트를 입은 박 여사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구질구질한 전처가 어디로 와?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윤 쪽을 쳐다봤어요. 서윤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진우 씨와 얘기를 해야. 뭐? 이혼 서류? 박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박 여사가 성큼성큼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혼 서류를 들고 와? 내 주제에? 박 여사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서윤의 왼쪽 본을 후려쳤어요. 짝! 로비 전체의 따기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윤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서윤이 뺨을 만지며 말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서윤의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싸구려 가방을 들고 와? 박 여사가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자 안에 있던 서류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혼 서류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품도 아닌 이런 걸 들고 다녀. 역시 천하내는 천해. 박 여사가 하이힐로 서윤의 가방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가죽 가방이 박 여사의 구두에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진우와 채린이 나타났어요. 진우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채린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진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서윤을 보지도 않고 박 여사에게 물었어요.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처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해. 뻔뻔하게도.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로비 벽면의 대형 전광판에는 JS건설, 로열그룹으로부터 1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서윤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언니, 왜 바닥에서 뭘 줍고 있어요? 지저분하게. 진우야, 경비원들한테 말해서 저 쓰레기들 다 버리라고 해. 진우가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와 서윤 주변의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그건 중요한 서류예요. 서윤이 일어서며 외쳤지만 진우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채린이 서윤의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내 거야. 알겠지? 채린이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서윤이 3년간 아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건 제 일기장이에요. 이런 촌스러운 일기장을 아직도 쓰고 있었네. 채린이 일기장을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로비 바닥에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서윤의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서윤이 채린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채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비원들,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세요.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두 명의 경비원이 서윤의 양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정문 밖으로 나온 서윤은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서윤은 젖은 손으로 코트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닿았어요. 검은색 인장이었습니다. 로열 그룹의 상징인 용이 새겨진 인장이 서윤의 손바닥 위에서 번뜩였어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3년간의 놀이는 끝났어요. 지금 당장 박 여사 명의로 된 100억 원 상환 우선주 채권을 회수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전화를 끊고 빗속에서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봤어요. 로비 안에서는 진우와 채린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화장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채권자들이 목청을 높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나와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박 여사가 변기 뚜껑에 앉아 전화를 돌렸어요. 여보세요, 장 회장님? 저 박수님인데요. 아, 박 여사. 미안하지만 지금은 돈 빌려줄 형편이 안 돼. 전화기 너머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진우는 JS 건설 사무실에서 투자 계약서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계약서 중간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위 유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파기. 진우가 계약서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서윤, 설마.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무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신 한도가 모두 0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같은 시각 서윤은 로열그룹 본사 상무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서윤의 앞에는 하도급 업체 사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장님들, JS 건설에서 받지 못한 돈은 저희가 대신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JS 건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대신 JS 건설의 부실 공사 증거들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하자 사장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희한테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횡령 자료도 있고요. 박 여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채업자 장 회장을 찾아갔어요. 허름한 사무실에서 장 회장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고라도 빌게요. 박 여사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장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여사, 이미 로열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로열그룹에서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 여기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장 회장이 손등으로 박 여사를 쫓아내는 신용을 했어요. 진우는 급히 채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채린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채린이 어디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채린이는 짐 싸고 있어요. 내일 유학 가거든요. 채린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학이요? 갑자기 왜요? 망해가는 집안과는 엮일 수 없잖아요. 진우가 채린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채린이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체리나 나야. 지금 우리 회사가 위험해서. 체린이 고개를 돌려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 오빠 미안해요. 사실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진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서윤 언니가 사실은 로열그룹 비서 출신이래요.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라고 들었어요. 체린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서윤은 도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이 두꺼운 파일을 서윤 앞에 놓았어요. 진우 씨가 체린 씨에게 법인 카드로 산 명품 리스트입니다. 총 3억 원어치네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고발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여사는 보석상을 찾아갔지만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박 여사님 물건은 매입할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시요? 누가 그런 지시를? 로열그룹에서요. 박 여사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우는 술에 취해 서윤이 살던 연립주택을 찾아갔어요.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철거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작업자들이 막아섰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JS 건설 사장이야. 진우가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작업자들은 진우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JS 건설? 그 망한 회사 말이야? 작업자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진흙탕에 넘어져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서윤은 도준과 함께 JS 건설 회계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어머니 치료비 항목이네요. 도준이 서윤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박 여사가 어머님 치료비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서윤의 손이 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펜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JS 건설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박 여사 아파트 경매 절차도 시작하세요. 서윤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가구마다 붙어 있는 빨간 압류 딱지들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파, 식탁까지 모든 것에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박 여사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텅 빈 집안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진우의 대학 동창 민호가 흥신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얘기가 있어. 민호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가 망했어.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내 전처 서윤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민호가 책상 위의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어요. 서윤이가 뭐? 로열그룹 유일한 상속녀야. 진짜 재벌 딸이었어. 진우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시간 후 민호가 진우를 만나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진우의 손이 서류를 받으며 덜덜 떨렸어요. 이게 다 증거야. 서윤이가 로열그룹 회장 은상호의 딸이라는. 진우가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야? 맞아. 그리고 지금 내 회사 망친 것도 서윤이가 한 것 같고. 진우의 뇌리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눈빛이 비열하게 변했습니다. 민호야, 이걸로 서윤이를 협박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시각 체리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계정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로열그룹 상속녀는 가짜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사기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음. 체린이 입꼬리를 올리며 엔터키를 눌렀어요. 몇 분 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열그룹 이사회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최 이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루머가 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주주들도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맞장구 쳤어요. 긴급 회의만을 상정해야 합니다. 서윤은 로열그룹 본사 주주총회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입구 앞에는 피켓을 든 가짜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기꾼 은서윤 물러가라. 로열그룹을 속이지 마라. 시위대 중 한 명이 서윤을 향해 계란을 던졌어요. 계란이 서윤의 어깨에 맞고 흰자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시위대를 밀치고 들어가려 하자 더 많은 계란이 날아왔어요. 서윤의 옷이 계란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박 여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탐내서 이혼을 강요했어요. 박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부도내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요. 진우는 요양원 복도를 몰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간병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서윤의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서윤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진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봐. 내 엄마 산소호흡기 떼버릴까? 진우가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며 협박했어요. 100억 원 채무 면제하고 경영권 돌려놔. 안 그러면 진우가 동영상을 서윤에게 전송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 진우의 모습을 보자 서윤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숨이 가빠지며 과호흡이 시작됐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달려와 서윤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서윤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이사가 서윤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 회장,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최 이사가 상속 포기 서류를 서윤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의 주치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비가 내리는 밤 서윤은 홀로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검은색 트럭 여러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서윤의 차를 에워쌌어요. 서윤은 핸들을 꽉 잡고 앞으로 달렸지만 트럭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길 벼랑 끝에서 서윤의 차가 멈춰섰어요. 앞뒤로 트럭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김 실장님, 지금. 그때 큰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의 차가 트럭들을 들이받으며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서윤이 눈을 뜨자 낡은 나무 천장이 보였어요. 한지로 만든 창호지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향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들려왔어요. 깨어나셨군요.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도준이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준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윤이 일어나려 하자 온몸이 아팠어요. 조용한 사찰입니다. 밤새 간호했어요. 도준이 서윤에게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서윤이 물을 마시며 어젯밤 일을 떠올려 봤어요. 트럭들이 절 노리고 제가 구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도준이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체린이 유포한 루머의 진원지를 추적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IP로 조작된 가짜 계정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원 CCTV 화면이 선명하게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어머님께 협박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고화질로 다 기록됐어요. 서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준 씨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도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에 회장님 장학재단 덕분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 학비가 없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열그룹 법무팀에 네, 오직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안전한가요? 이미 로열그룹 전용 안과로 옮겼습니다. 24시간 경호가 붙어 있어요.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회장님. 도준과 서윤이 밤을 새워 작전을 짰어요. 사찰의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열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가려내야 해요. 서윤이 펜으로 종이에 인물관계도를 그렸어요. 함정 수사를 해봅시다. 가짜 정보를 흘려서 누가 새는지 확인하는 거죠. 도준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서윤이 사찰 뒤편의 작은 창고로 갔어요. 먼지가 쌓인 금고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나왔어요. 제 유전자 정보가 담긴 감정서 원본이에요. 서윤이 도준에게 보여줬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아버지 은 회장이 나와 있었어요. 서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영상 속 은 회장이 말했어요. 너는 로열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이 유언장을 남긴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준이 조사한 자료를 서윤에게 보고했어요. 채린의 실제 이름은 이옥자입니다. 지방에서 결혼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채린의 성형 전 사진과 범죄 기록이 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도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복수만이 목적이 아니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열그룹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해요. 그게 제 책임이죠. 그래야 진짜 승리입니다. 다음 날 서윤과 도준은 정면 돌파를 결정했어요. 로열그룹 긴급 이사회에 모든 언론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윤은 강렬한 빨간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도준이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로열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서윤을 보고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상속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수술설은 사실인가요? 서윤이 차가운 시선으로 취재진을 훑어봤어요. 아무 말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진우와 박 여사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어요. 박 여사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사기꾼아. 하지만 미리 준비된 법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제지했어요. 진우와 박 여사는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서윤이 이사회장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감정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은서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이사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작된 루머들의 진실입니다.
체린의 IP 추적 자료와 범죄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반대파 이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비리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의구심을 제기하신 이사님들의 비리 내역입니다.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이사회장을 나서며 도준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로열그룹 본사 메인홀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서윤의 회장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국내 최고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윤은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오늘 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서윤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낡은 옷들이 불에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3년간 입어야 했던 옷들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강제로 입혔던 초라한 옷들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청소부 복장을 한 진우와 박 여사가 보안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들 신분증 좀 확인해 보세요. 보안 요원이 말하자 진우의 가짜 신분증이 발각됐어요. 야, 이거 가짜야. 보안 요원이 소리치자 파티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쳐다봤어요. 수만 명의 시선이 진우와 박 여사에게 집중됐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JS 건설이 있던 부지에는 미혼모와 사회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세우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윤의 선언에 감동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박 여사가 파티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청소부 옷을 입은 박 여사가 튀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너 이 나쁜 년아. 박 여사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에게 달려들자 서윤이 박 여사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서윤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우리 집안 법도 기억하세요? 서윤이 박 여사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3년 전 로비에서보다 훨씬 강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가르쳐 준 우리 집안 법도예요. 박 여사가 뺨을 만지며 비틀거렸어요. 하객들이 박 여사를 피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서윤 앞에 엎드렸어요. 서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우가 서윤의 구두에 입을 맞추려 했어요. 내 자식 아빠 아니냐? 한 번만 봐달라고. 서윤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조작했어요. 진우가 요양원에서 찍은 협박 영상이 파티장 전체에 상영됐습니다. 어머님 산소호흡기 떼버릴까? 영상 속 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경악하며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저런 인간이 정말 끔찍하네. 하객들이 진우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티장 구석에서 체린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도준이 미리 배치한 경찰들이 체린을 둘러쌌습니다. 이옥자 씨, 유괴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체린이 발악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스크린에는 체린의 성형 전 사진들이 도배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고위직 인사들이 박 여사와 진우를 더러운 것 보듯 피했어요. 아무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여사와 진우를 파티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앞 분수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서윤이 김 실장과 도준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세 사람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로열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파티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병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윤을 부르는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준이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잔을 부딪혔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도준이 나직하게 말해줬어요. 한편 건물 밖에서는 박 여사와 진우가 비에 젖은 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서윤이를 잘못 건드려서. 박 여사가 진우를 때리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먼저 때렸잖아. 뺨을. 진우도 맞받아쳤어요. 두 사람의 추한 모습이 실시간 뉴스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장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명패를 어루만졌어요. 은서윤 회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티장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윤이 도준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우아한 왈츠를 추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춤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윤이 회장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6시였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하윤이가 등원 차량에 타지 않았어요. 유치원 원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서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사 아저씨가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하윤이가 안 나와서요. 서윤이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서윤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 딸이 보고 싶으면 혼자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의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체리는 호송차에서 탈출한 후 폐쇄된 놀이공원에 숨어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서윤의 딸 하윤이를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하윤이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체린이 휴대폰으로 하윤이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녹음 파일을 서윤에게 전송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장직 사퇴서와 현금 500억 원 준비해서 혼자 와. 1시간 안에. 한편 박 여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취임식 날 분수대에서 넘어져 척추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가 간병인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기자들한테 전해줘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유서야. 박 여사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서윤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책상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하윤이, 내 딸. 서윤이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준 씨, 하윤이가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체린이 탈출해서 하윤이를 데려간 것 같아요. 김 실장이 급히 추적을 시작했어요. CCTV 자료를 분석하며 체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납치범 중 한 명이 JS 건설 전 직원입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부당 해고당한 박민수라는 사람이에요. 도준이 박민수를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무죄예요. 제발 위치만 알려주세요. 박민수가 망설이다가 종이에 약도를 그려줬어요. 폐쇄된 놀이공원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채린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서윤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채린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준에게 말했어요. 헬기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회장님, 위험합니다. 내 딸인데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채린은 놀이공원의 관람차 꼭대기에 하윤이를 매달아 두었어요. 아래쪽에는 기름을 뿌려 놓았습니다. 서윤, 빨리 와. 안 그러면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채린이 라이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채린아, 돈 받으면 나하고 반반 나눠 갖자. 진우 오빠도 왔어요? 좋아요. 같이 서윤이를 망가뜨려요. 진우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놀이공원 상공에 도착했어요. 서윤이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관람차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윤이.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서윤이 놀이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채린이 하윤이를 인질로 잡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 서윤.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 채린이 라이터를 켜며 웃었어요. 채린, 제발 하윤이는 놔줘.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서윤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네가 가진 상속녀 자리가 이 아이 목숨보다 소중해. 채린이 기계 장치를 건드리자 관람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서윤이 관람차 구조물로 뛰어갔습니다.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서윤은 목숨을 걸고 관람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준이 지상에서 납치범들과 싸우며 전력을 차단하려 애썼어요. 김 실장은 저격수를 배치해 채린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하윤이 손에 닿으려는 순간 채린이 라이터를 던졌어요. 구조물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서윤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윤아, 엄마가 왔어. 불길이 치솟는 관람차 안에서 서윤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하윤이를 감쌌어요. 하윤이가 서윤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서윤이 하윤이를 꼭 안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도준이 안전 매트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 씨, 서윤이 하윤이와 함께 매트 위로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이 무사히 착지하자 도준이 달려와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윤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도준이 하윤이를 살펴보니 큰 상처는 없었어요. 다만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김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도망치려던 채린을 붙잡았어요. 놔줘. 놔달라고. 채린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꽁꽁 묶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서윤이만 행복해져? 채린이 정신없이 외쳤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도준이 채린의 납치와 살인 미수를 입증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무기징역감이겠네요. 경찰이 채린을 연행해 가자 채린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서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지켜봐. 진우도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려다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포위됐어요. 도청 장치로 그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 납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채린이가 혼자 한 거야. 진우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실제로 추락했어요. 척추골절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언제 걸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평생 침대에서만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서윤은 하윤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운 꿈 꿨어요. 하윤이가 서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서윤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준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시댁 일가가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도준 씨. 서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며칠 후 서윤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박 여사를 찾아갔어요. 박 여사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박 여사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어요. 진우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채린도 마찬가지고요. 박 여사의 눈동자만 굴러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손수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채리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폐쇄병동에 갇혀 벽에 낙서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이야. 나는 로열그룹 회장이라고. 채린이 벽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진우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야, 재벌 사위라며? 어디 보자. 죄수들이 진우를 둘러싸고 놀렸어요. 진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아동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로열그룹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윤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엄마, 나 엄마가 구하러 올 줄 알았어. 하윤이가 서윤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서윤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서윤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회장님. 은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도 있습니다. 김 실장이 통장을 건넸어요. 서윤의 결혼 전 비밀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서윤이 도준과 함께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끝난 지금 건설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요. 도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이제는 앞만 보고 살겠어요. 서윤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 후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연설장에 서윤이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서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윤리 경영이야말로 기업의 미래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웅장한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온 서윤에게 각국 기업인들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회장님은 정말 모범적인 경영인이세요. 로열그룹을 본받고 싶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진우와 채린이 각자 다른 감방에 갇혀 있었어요. 진우는 면회를 신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면회 취소됐어. 교도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는 면회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나왔습니다. 민호가 진우를 면회 왔었지만 박 여사의 근황만 전하고 갔어요. 내 엄마 요양원에서 매일 울고만 있어. 서윤이 뉴스 나올 때마다. 진우가 면회실 테이블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채리는 정신병동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로열그룹 회장이야. 명품 가방 사러 가야 해. 간병인들이 채린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박 여사는 천장에 붙인 서윤의 기사 스크랩들을 매일 봐야 했어요.
간병인이 일부러 서윤의 성공 소식을 읽어줬습니다. 오늘도 서윤 회장님이 일면에 나왔어요. 자선사업으로 상 받으셨대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서윤은 과거 뺨을 맞았던 펜트하우스 로비를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그 건물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로 바꿔주세요. 서윤이 건축업체 직원에게 말했어요. 경비원들이 서윤을 보고 90도로 인사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갤러리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윤이 리본 커팅을 하고 있을 때 도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나 회장이 아닌 그저 은서윤으로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도준이 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도준이 무릎을 꿇고 청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네, 좋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김 실장이 멀리서 서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으셨군요. 김 실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는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도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 그네 태워줘요. 알았어, 우리 하윤이. 도준이 하윤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수익금 전액을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서윤이 출간 기념회에서 말했어요. 체리는 정신병동에서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로열그룹 회장. 나는 제일 예뻐.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도준과 하윤이가 곁에 있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로열그룹은 서윤의 경영하에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변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과 도준이 하윤이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윤이 도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예요. 도준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윤이가 앞서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년간 무수리 며느리로 살며 당한 모든 굴욕을 완벽한 복수로 되갚은 서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어요. 바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었죠. 도준과 하윤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로열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보다도 복수의 성공보다도 더 값진 건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서윤이 보여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